작은 소란을 또 일으켜. This is gonna be a crazy night. 등장부터 인사까지 파격적이게 우리 살짝 놀아볼까 솔직하게 baby. 지금부터 시작해볼게. Feel my vibes. 꽃가루를 날려 폭죽을 더 크게 터뜨려. 우리로만 다 편견을 가두지 마. 자유로워 지금. Come with me. 상상해봐 뭐든지. 노래를 따라서 저 끝까지 춤을 춰. 나로 지금. Follow my heartbeat. 해가 떠올 때까지. Feel my rhythm. 멈추지 말아줘. 이 순간을 놓지 마 baby. 창은 받은 classic. 이제 조금 낯선 다른 차원까지. Get loud. 세상 수많은 거치가 stop 예고 없이 등장해. 이 밤은 멋지고 우리 fun and wild and brave. 시선을 끄는 emotion. Give me your direction. 끝없는 발굴처럼 빠져드는 sweet emotion. 머리 푼 채 사이로든 떠날래. 온 세상 모든 경계를 다 휘저을래. 꽃가루를 날려 샴페인을 더 크게 터뜨려. 더는 어제와 내일에 가두지 마. 자유로워 지금. Come with me. 상상해봐 뭐든지. 노래를 따라서 저 끝까지 춤을 춰. 나로 지금. Follow my heartbeat. 해가 떠올 때까지. Feel my rhythm. 멈추지 말아줘. 이 순간을 놓지 마 baby. 온 세상이 멈추는 순간. What I feeling. 어서 내 손을 잡아. 완전 어떤 feeling. 빠져드는 you and I. Next time 시계를 돌려 어디로 가볼까. Come on. 또 다시 시작해. You and I. 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효정 기자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우선 우리 윤효정 기자 건강히 돌아오셨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윤공주 어디 가셨냐고 맨날 찾으셨는데 그 별명은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아, 그게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출연을 했을 때 네네네.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공주보다는 빵꾸똥꾸가 좀 더 아직도 편한데 아, 네. 이거 들을 때마다 저 터지죠? 뭐 그 감사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적응되지 않고 너무 제 스스로가 민망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울리세요. 지금도 계속 윤공주님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빵구똥구 크크크 터지셨고. 네. 아 참 그렇습니다. 아 오늘 신청곡은요. 아주 나이스님이 청해 주셨어요.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으로 출발해 봤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정말 좀 많이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네 정말 지금 반갑습니다. 거의 3주 만에 오신 거 아니세요? 3주 만인 것 같아요. 2번 쉬셨으니까 네. 3주 만이죠. 네, 이제 뭐, 건강하게 모두들, 항체 보유하셨으니까. 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틀 사흘은 꽤 많이 아프셨다 그래서 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들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눈에 띄는 기사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근데 기사 보기 전에 엄존 아나운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한번 이거 얘기했다가 좀 상처를 받은 게 36이라 얘기를 했거든요. 네. 댓글에 난리가 난 거예요. 40대인 줄 알았는데 댓글... 왜 이렇게 젊냐. 그럴까요? 오늘은 조금 한번 혼내셨으니까 오늘은 좀 생각보다는 많다고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오늘은 뭐 노안이냐 동안이냐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36살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만으로 네. 한살 줄였어요.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 만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그냥 우리 한국 나이인지 아니면 만 나이인지 만 나이도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를 맞아요. 따지냐 안 따지냐. 지났으면 36이고 아니면 35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 2살 빼도 되나? 그럼 2살 빼면 좀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런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오늘 많이 본 기사에 거의 하루 종일 링크가 돼 있었어요. 이건 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니까 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86인데 87 빠른 애들이 들어오면 그렇죠. 신분증 검사했을 때 나가야 돼요. 86은 그렇죠. 다 괜찮은데 87은 못 마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빠른도 없애야 된다. 지금 빠른은 없어졌죠. 빠른이 없어졌죠. 네. 빠른이라는 걸 이미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가? 이제 3월에 입학을 하니까 이제 1, 2월생들은 이제 만 6세에 네, 이제 입학을 알잖아요. 했던 거죠. 네.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신입생 환영회도 좀 하고 그렇죠. 술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일이 만 나이로 지금 이제 개정을 하면 생일 안 지났으니까 너는 음주가 안 돼. 뭐 이렇게 되면 지나면 되고 안 지나면 안 되고. 그렇죠.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이런 것들은 이제 연나이 기준으로 쉽게 말하면 1월 1일이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들은 다 같이 이제 한 살을 먹는 거죠. 네. 이렇게 좀 하는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신중하게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또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뭐는 만 나이, 뭐는 연 나이 이러면 또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미국처럼 생일이 오늘부터 35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꾸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선 기본은 만 나이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역이나 청소년 보호법은 또 연 나이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바뀔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삐까번쩍님께서 30부터 60까지는 다 친구합시다라고 하셨는데 전 좋죠. 네, 전 같은 30대니까요. 마음으로 저희 방송 봐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네요. 다 이름 부르고 헬로우 하이 하고 그런데요. 네. 뭐 아마 이제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나이다 보니까 오늘 많이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항상 이 코너가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가볼까요? 만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후에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염경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염경님 반갑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아, 30살부터 60살까지 친구니까. 그렇죠. 네. 그럼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왜냐면은 거의 이 보도국이 기수 문화가 굉장히 세거든요. 제가 복수해 드릴게요. 규현, 반갑다, 친구야. 엎드려. 이게 참 당하니까 또 기분이 썩어지는데.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게요. 미국식으로는 30대 끝물을 보내는 입장에서 네. 또 참 좋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도 생각이 좋습니다. 우리 이까 번장님, 네. 굿아이디어. 자,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찾아오지 못한 네. 3주에 걸쳐서 보니까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포에니 전쟁 얘기도 로봇 사회 얘기도 로마도 해주시고. 갔다 오고. 네. 그렇죠. 많은 정말 얘기 기대가 있었는데. 되는데 네. 오늘 소식 저 복습 제대로 하고 왔는데 네.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야기, 좀 네.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한 소식과 역사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음,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상황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러시아 하겠습니다. 침공 계속되고 있고 관련 네. 이야기부터 그럼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체결한 해 만에 이런 약간 희망을 준 적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러시아군이 군대를 일부 빼내 만에 그래서 야 이제 좀 뭔가 좀 되나 보다, 해결되나 해결이. 보다 네. 그랬는데 사실 오히려 문제는 러시아가 물러난 다음에 벌어졌죠. 바로 부차 학살입니다. 부차. 부차는 우크라이나의 소도시 이름인데요. 러시아군이 나간 그 자리를 봤더니 부차에서 민간인 학살 정황이 좀 그것도 대량으로 많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 상황부터 좀 먼저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늘진 건물 뒤에서 20살 된 손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거적을 열어 얼굴을 확인하고 송호를 긋습니다. 러시아군에 끌려간 지 한 달 만에 죽어있는 손자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번 전쟁으로 이미 남편을 잃었습니다. Ворвалися, забрали його. Що там далі було, ніхто нічого не знає. Там навіть солдати російські звали, але він не виходив. 50대 여성은 아파트 정원에 남편을 묻었습니다. 남편은 러시아군에 사살됐습니다. 도시엔 계속해서 무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Пожалуйста, я вас прошу, сделайте. Я прошу, я хочу свет, я хочу жить. Все хотят жить хорошо. 부인과 남편, 아들까지 일가족 3명은 우크라이나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뒤로 손이 묶인 채 얼굴이 덮이고 흙더미에 파묻힌 시신들은 계속해서 발견되는 집단 학살의 증거들입니다. Відбулось, ми знаємо, тисячі людей вбитих і закатованих з відрубаними кінцівками, зґвалтовані жінки, вбиті діти. Це є геноцид. 키이우 인근 러시아군의 철군 지역이 늘어나면서 더 심한 참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끔찍한 모습인데요. 댓글창에 지금 네. 유유유가 계속 네. 달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다들 슬프다, 너무한다. 네. 지금 우리도 다 분노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사회도 함께 분노하고 있죠. 그래야죠. 이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제재도 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제 뭐 좀 견제해야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부차 학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네. 이번에는 기차역 폭격이 또 문제가 됐어요. 거기서 기차역. 민간인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의 한 기차역인데 예, 예. 이 기차역에 러시아군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예요. 네. 탄도미사일이 이제 사실 규모가 꽤 큰 미사일인데 이 기차역이 하루에 한 8,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미사일 공격할 당시에 한 피난민 4,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4,000명. 거기에 이제 발사를 한 건데 이 발사로 민간인이 많이 희생이 됐거든요. 네. 이 모습도 잠깐 보고 와서 좀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한 기차역.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짐가방 사이로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고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구급차는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며 계속 병원과 기차역을 오갑니다. 피난민 수천 명이 모여 있던 어제 오전 이곳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0명의 피난민들이 숨졌고 부상자는 3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5명도 포함됐습니다.
It was one missile which were hurt on the railway station. People just wanted to go away for evacuation, and this missile killed more than 30 people. 우크라이나 측은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의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모체 안에 소형 폭탄 수백 개가 든 집속탄으로 공격해 인명 피해가 컸다는 겁니다. 역 앞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에서 아이들을 위하여라는 러시아어 문구도 발견됐습니다. З касетними бомбами, яка зірвалася у повітрі над селом. В цей час ми чекали на перший потяг. Традиційно, ті поїзди, які надходять до станції, вони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자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토치카 U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군에서만 사용된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 나가는 동안 삐까번쩍님께서 21세기의 학살이라니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정말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영화 수준인 같아요, 것 영화. 같아요. 그렇죠. 실화라는 게 참 지금 조금 전 영상을 보면 그 미사일 잔에 이렇게 하얀색 마치 그 라카 네네. 글씨 써놓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러시아어로 어린이를 위해라는 뜻의 문구래요. 근데 어린이 피해자도 있어 보이는데. 어린이가 5명이나 네. 직격으로 숨졌거든요. 참 이게 뭔가 도대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민간인 피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금지돼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전쟁 상황에서라도. 근데 여기에서 특히 러시아는 더더욱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러시아의 나름의 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딩딩대야 국제 특강에서 오늘도 이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염총장의 세계사 오늘 그렇죠. 코너 속의 코너 또 나오나요? 특히 민간인 피해 관련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자 1899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네. 지금부터 거의 뭐 얼마인가요? 거의 지금 2020년이니까 200년 거의 그 정도 된 네. 거죠. 근데 200년 아니고 100년이 넘었네.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곳에서 제1회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열려요. 네. 영어로는 헤이그 피스 컨퍼런스. 그러니까 뭐 평화를 얘기하는 회의다 이거겠죠. 네네네. 쉽게 말해 이제 거기에 이제 주요 국가들이 당시에 좀 주름 잡던 친구들이 다 모인 건데 거기에 뭐 미국은 당연히 들어가고 러시아 또 유럽의 주요 국가들 그리고 이란의 전신 당시엔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페르시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당시에 중국이 아니라 청나라 그리고 일본까지 참여합니다. 웬만한 애들 다 들어간 거죠. 1차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가 무려 70일 동안 이어지거든요. 26개 나라가 엄청 어떻게 오래 있어요. 그렇게 다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모를 한 거잖아요. 정모.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은 사람이 다름 아닌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였어요. 당시에 이제 취임 5년 차에 좀 이 회의를 제안한 건데 19세기 거치면서 사실 유럽에서도 전쟁이 많았거든요. 사실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야 우리 좀 모여서 얘기 좀 하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래? 이런 회의를 이제 러시아가 제안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니콜라이 2세는 나중에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 처형이 되긴 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제 전쟁 법규도 논의가 돼요. 전쟁 법규? 법규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꼭 지켜야 될 규범 같은 것들을 국가들이 정한 걸 말하는 건데 지킬 건 지키자?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 이런 법이 통용됐어요. 전시 상황에서는 국가들의 행동이 무엇이든 허용된다. 뭐 너나 나나 상호적으로 마찬가지니까. 즉 야, 좀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거저거 따지겠니? 평시에는 뭐 법을 정하다 쳐. 근데 싸울 땐 건들지 말자. 우리 맘대로 할게. 이 말은 뭐냐면 민간인을 죽이든 때리든 전쟁 중엔 다 허용이 된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때는 이제 개인보다는 국가가 더 중시되는 뭐 그런 분위기였던 건가요? 그렇죠. 사실 개인은 국가의 부속품으로 취급되던 시절. 사실 인권의 개념이 생겨난 게 2차 세계대전 핵무기 사용 이후란 말이에요. 왜냐면 세계 인권 선언이 1948년에 나오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인권이란 건 없었고 심지어 왕이 통치하던 국가도 아까 황제 니콜라이 황제 왕정 국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개인의 인권은 좀 어려웠는데 그 러시아가 소집한 그 회의잖아요. 거기에 러시아 대표가 한 명 참석을 해요.
바로 그 대표가 국제법 학자였어요. 이름이 표도르 마르텐스였습니다. 표도르 마르텐스. 표도르는 옛날에 그 격투기 선수 유명하죠. 그 유명하죠. 성이 같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하냐? 법에 구체적으로 있진 않더라도 우리 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라도 공공의 양심에 따라서 민간인 공격이나 또 어떤 인도적 지원 같은 건 좀 우리 지키자. 선은 지키자 이런 내용을 누가 주장했다고요? 러시아. 표도르 마르텐스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치 선 넘지 말자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때는 바른말을 했네요. 바른말했지. 네. 근데 그거를 또 받아들였어 국가들이. 그래서 헤이그에서 맺어진 육전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뭐라고 부르냐? 이름이 뭐라고? 표도르 마르텐스. 마르텐스. 그래서 마르텐스 조항이라고 불러요. 마르텐스. 역사에 이름 남기고 간 거지 마르텐스는. 그리고 1907년 헤이그에서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예. 여기에서 전쟁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 규칙이 바로 이제 그 육전 규칙인데 거기에 25조를 보면 이 마르텐스 조항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헤이그 육전 협약 25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네.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공격을 하면 안 된다 명시가 되죠. 자 어떻습니까? 이 전시의 민간인 보호 규정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이 러시아가 엄청난 역할을 한 거네요. 와. 러시아가 일단 회의도 모았지. 이런다고? 와. 모았고 또 효도르가 나서서 네. 굳이 말해갖고 자기들이 제안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그 1907년 이 협약 맺어진 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이죠. 이때 러시아가 주장한 건데 사실은 이 당시에 그 헤이그 회의는 우리나라 역사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우리 무슨 헤이그 특사? 그렇지.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가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이제 좀 항변하려고 뭐 이준 뭐 있잖아요. 그렇죠. 국사 체계. 그래서 그 보낸 그 헤이그가 이 헤이그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러시아가 야 우리 이제 민간이 찾지 말자 이러고 있을 때 사실 일본은 또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이런 그렇죠. 또 아픔의 역사도 있는 그 시기쯤 무렵에 민간인 보호 조항 생긴 거죠. 근데 어쨌든 러시아의 노력을 인정해야겠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런 국제 규칙이 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제 어떤 그런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아까 러시아 그 국방부 장관인가요? 그 사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이 민간인 학살이 다 우크라이나 자작극이다 러시아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했다고 못하겠지.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이거는 한 110여 년 만에 저지르는 정말 말 그대로 러시아판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계속 러시아가 민간인 학살한다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아픈 데를 좀 건드리는 거고 이른바 그 마르텐스를 배출한 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숨지게 하고 전범 취급받고 이러면 시쳇말로 사실 푸틴이 모양이 좀 빠지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뭐 국제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이런 역사성까지 감안하면 여론전으로는 정말 이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말 사이에 그래서 유럽 각지에서 이런 민간인들을 추모하는 집회도 많이 열리고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전통도 마르텐스 이후에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MBC 김건희 기자랑 또 이성재 영상 기자가 지금 폴란드 현지에서 이 집회를 취재했거든요. 바로 어제 생중계했는데 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김건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시위 분위기는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이곳 바르샤바에서 2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차, 마리우폴, 크라마토르스크, 민간인 학살을 겪은 도시들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희생당한 민간인을 추모했습니다. За тата, наприклад, страшно за те, що одного разу може бути щось в моєму місті. But there is white, blue and no red. It's for one reason, because we wanted to remove blood from our flag.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한다, 모두의 바람일 텐데요. 부차와 마리우폴, 크라마토르스크에서 연이어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남동부를 중심으로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주 도시 두 곳에서 민간인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하르키우주에서도 최소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И волной меня отбросило. Провалилась лестница, повыбивала окна, двери. И чудом живая осталась. 민간인 대학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서방 국가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1,600억 규모의 장갑차 120대와 대한 미사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장도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빨리, 즉 몇 주 안에 EU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해결은커녕 일이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오늘 오후 5시 조금 전에 국회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상 연설을 하기도 했거든요. 한국에 무기 좀 지원해달라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연대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팀이 좀 안 보이고 이렇게 좀 냉철한 힘의 논리가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한 모습이잖아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또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딩딩대학에서 국제정치 인물 시리즈를 이번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정치를 보는 여러 관점들 중에 이런 힘의 논리가 우선된다는 관점, 이 현실주의 국제정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실태와 역사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역사를 토대로 좀 현재의 어떤 그런 기운과 기류를 좀 살펴봤다면 다음 번부터는 좀 과거의 다른 역사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 또 이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재밌게 보셨다면 네. 찾아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코너까지 론칭한 딩딩대학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이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제 4분 반 정도 남았네요. 퀴스트 산책 오늘도 떠나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어제 새 정부의 첫 장관 후보들이 발표가 됐죠. 그랬죠, 네, 아무래도 그랬죠. 경제 라인에 대한 관심이 좀 컸어요. 네. 그중에서 부동산.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가 좀 완화될 거다. 이런 상승 기대도 있었고 네. 반면에 현 정부가 좀 부동산에서 좀 민심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 어떤 식으로든 안정화시킬 거다라는 이런 좀 안정에 대한 기대. 양쪽 다 뭐 기대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 국토부 장관의 깜짝 발탁된 정말 깜짝 발탁이었죠. 그렇죠. 본인도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 대한 기사가 오늘도 계속 나왔습니다. 인수기획위원장.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 시기 민생 안전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부동산가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뭔가 인수위도 좀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 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현재 인수위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본방에서 그렇군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소식도 이어갈 텐데 오늘 0시 기준 10만 명 아래를 기록했어요. 9만 928명. 네. 그러니까 어제 자정입니다. 야, 48일 만에 아주 최저치. 아니 48일 만에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거고. 그렇죠. 6시 기준 확진자는 16만 1,115명. 네. 아, 다시 좀 늘어나긴 했는데 뭐 요일별로 다른 거니까요. 네. 네네. 뭐 물론 이제 지금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방역 당국은 최근 유행 규모가 당초에 국내 연구진들이 생각했던 예상치의 평균보다 조금 밑돌고 있다. 네네. 그리고 중환자와 사망자도 정점을 지나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좀 조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오늘 밝혔거든요. 네. 방역 당국이 이제 거리두기 조정 방안 그리고 뭐 극장이나 공연장 이런 이제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우리 영화 보면서 팝콘 먹고 싶잖아요. 취식 허용 언제쯤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모두 발표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본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요즘 계속 산불이 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어제 집에 있다가 전화 받고 튀어나왔는데 네.
계속 지금 산불 특보를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뭐 특보를 산불 난다고 하진 않잖아요. 산불이 그렇죠. 심각해지면 하는데 맞아요. 심각한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큽니다. 네. 맞아요. 정말 산불이 어제 이제 오후에 강원도 양구에 난 산불이 지금까지도 네. 꺼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군위에서도 오늘 네. 심각하고요. 불이 나면은 연기가 또 올라가니까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소방 헬기가 뜨기도 어렵고 그래서 맞아요. 지나자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현장 상황이 어떤지 MBC 중계팀이 산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이거 사건 나죠? 정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이 피해자로 지목된 이은혜. 이 사건 내용은 뭐 이미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시죠? 네,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 아마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막에 나오는. 네. 전 남편 살해하고 시시 유기한 혐의로 지금 현재 무기징역 확정돼서 복역 중인 고유정.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지난 2005년엔 엄여인 보험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2번 결혼했는데 보험금을 노리고 2 남편을 다 살해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다치게 했던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엄인숙. 본방에서는 이 세 사건을 꼼꼼히 분석한 심층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기분 좋은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징 겨울올림픽의 스타 최민정 선수가 네. 세계선수권 4강에 올랐습니다. 통산 4번째 개인 정상이에요. 진짜. 네. 그리고 한국 여자 선수 최다 우승 기록도 다시 세웠고 남자 대표팀도 5000m 계주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모습 생생한 영상으로 본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방까지 쭉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